안녕하세요. 재미 수업 시간에 김정섭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번 단어는 1단원 문화와 다양성, 다문화 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 이 표현처럼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주로 미래의 모습을 좀 살펴볼 거고 이런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의미, 그리고 등장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다문화 사회에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리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번 단어는 다문화 사회의 의미와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터키의 케밥. 보기만 해도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의 똠양꿍. 예. 그리고 멕시코의 케사디아. 이제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있는데, 자, 여기는 과연 어딜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변의 이국적인 문화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을 말해보자. 방금 이제 우리 교과서 220쪽에 있는 이 거리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태원, 서울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국적인 문화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을 말해보자. 자,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가 생각나는데 안산시 원곡동에 국경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가면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간판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음식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문화 사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자, 다문화 사회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사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이태원 거리를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흑인, 백인, 황인종 뿐만 아니라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서남아시아 사람들까지 그리고 종교도 굉장히 다양하죠. 뭐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 가톨릭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다양한 어떤 종교, 문화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어, 예전에 시골 중학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시골 쪽에는 굉장히 다문화 사회라고 다문화 사회를 확연하게 볼 수 있어요. 한 반에 이제 뭐 한 30명 있다 치면 거의 5, 6명은 거의 다문화 가정으로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뭐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화죠. 그래서 세계화로 인해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연결과 이동을 가속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골 쪽에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았던 이유는 이제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총각들과 결혼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인종 구성을 볼 수 있었는데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그 다음에 국제결혼 이민자,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까지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북한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저쪽 사회주의 체제를 이념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체류 외국인 총계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죠. 그리고 정식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온 불법 체류자 역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국제 결혼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 이주 등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계화 현상과 관련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졌고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의 특징인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통일성보다도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문화들이 어울려 사는 다양성, 그리고 단일 문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원리에 비롯한 다원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동일성보다는 문화적 차이에 주목하는 그런 특징을 다문화 사회의 세 가지 특징, 다양성, 다원성,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충인데요. 국내 거주 외국인 추이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역시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2007년은 약 72만 명, 그리고 2009년부터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27만 명, 174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나 자료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죠.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랍니다. 그러면 미래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이 사회를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류 유형별 분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에 가입되어 있고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주민 자녀, 한국 국적 취득자, 국제결혼 이민자, 유학생, 기타 등등 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부터 살펴보자면 90년대 후반 국내 생산직 근로자 임금이 상승합니다. 네.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일단은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한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업종들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기피한 업종들에 대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됩니다. 다른 일을 해서도 높은 임금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어떤 기피한 업종에 내가 일을 종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환율 차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정식 용어인데 후진적인 국가들 아직 산업 발달이 활발하지 못한 이런 국가들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된 어떤 그런 정보를 얻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국제결혼 이민자입니다. 산업화로 농어촌의 젊은 여성들이 도시로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농촌의 결혼 정년기 성비 불균형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농어촌 남성들의 국제결혼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골 가보시면 현수막 막 걸려있어요.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시골에는 굉장히 혼인 정년기의 나이가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골이나 농촌을 가면 좀 더 다문화를 많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확대를 했는데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적별 분포입니다.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이고요. 한국계 중국인이 39.9%. 자, 그리고 베트남, 남부아시아, 미국, 필리핀, 중앙아시아, 일본, 타이 이런 순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볼 건데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부터 볼게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살펴봤지만 기피, 업무 이런 것들도 고맙게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결혼 이민자들은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또 제공하고 있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문화가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항상 먹던 음식만 먹으면 상당히 질리죠. 그렇죠? 근데 새로운 음식 문화를 접하게 되고 또 다른 맛을 발견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눈과 귀 그리고 미각까지 상당히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문화적 차이,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사례인데요. 이슬람 전 시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해야 되는데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돼지고기집을 갔는데 예, 이슬람교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렇죠. 과연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어떤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 그리고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인종적인 차별, 편견이 있는데, 특히 이제 동남아 사람들 보면서 우리보다 좀 키도 작고 좀 이제 우리랑은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라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어떤 차별의 사례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지양할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는 어떤 선진국을 갔을 때 동양인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우리도 이제 세계의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편견과 차별 없는 태도로 살아나가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원인 같은 경우는 일자리 경쟁이 심화됩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은 점점 노동의 어떤 공급자로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범죄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증가 원인을 보면 뭐 한국을 들어왔는데 일자리를 못 구했다라든지, 우리 문화가 추구하는 문화적 목적과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어떤 목적, 그리고 그 문화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괴리가 되었을 때 이런 외국인 범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면서 기존 문화와 새로운 문화 간의 충돌이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 많을 겁니다. 이번에도 명절이 지났지만 차례를 지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논쟁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기존의 문화 중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없어져야 될 것들과, 그리고 이건 좀 죄송하겠습니다. 기존의 문화를 이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제 성찰하는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 간의 충돌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자, 교과서 222쪽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다문화 사회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자. 자, 이거 자료를 이제 학습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즈 버튼 누르시고 생각을 키우는 활동 1번, 2번 읽어보시고 아래에 문제 1번, 2번 다 풀어보시고 같이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자, 돌아와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능력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자, 이거는 긍정적 측면일까요? 부정적 측면일까요? 바로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렇죠.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배우면서 부모의 모국어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경우에서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제 영화 담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담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뭐 하지원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지원 씨가 어렸을 때 조선족입니다. 그 어머니가 조선족이고 아버지는 한국인인데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는 불법 체류자로 이제 간단한 줄거리인데 뭐 이제 스킵하시면 하시려면 하셔도 되는데 어머니는 조선족, 그리고 아버지는 한국인, 이렇게 결혼해서 두 가지 언어를 다 자유롭게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한국 대표로 이제 중국인 통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인 대표로 가서 아주 중책을 맡기도 하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국가 글로벌 인재로 상당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또 한 친구가 또 생각이 나는데, 전화를 갔던 친구, 우리 프랭키 생각이 나는데, 이 친구도 정말 국가 글로벌 인재로서 상당히 예, 대단한 어떤 국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료 2번. 땡땡시 외국인 공동 주거지 설립 두고 갈등을 일으킨다. 자, 외국인 공동 주거지 설립 반대하고 있다. 결사 반대,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정적 측면이죠. 땡땡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외국인 공동 주거지 설립을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계획이 무산되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업에 일하는 다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 건물 옥상에 마련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료 1과 같은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말해보자. 자,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그렇죠. 익숙한 자기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화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다른 문화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저번에 이제 문화 변동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화 융합이라든지 문화 공존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더 다양하고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점. 자, 자료 2에 나타난 주체들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각 주체들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해보자. 이게 찬반이 갈리죠? 그렇죠. 땡땡시,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 두 가지 주체로 구분해서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땡땡시는 일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동주거지 설립에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여기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대 이유부터 보면,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요. 땡땡시의 입장에서는 설립 과정에 주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 지역의 어떤 주거로 인해서 이제 이 주거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이유가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안 유지에 상당히 힘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확인학습 1번입니다.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무슨 사회? 다문화 사회. 2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 유형별로는 자, 어떤 비율이 가장 높습니까?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 있고요. 그리고 국가로 따지자면 국경이 아니고요. 국가로 따지자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죠. 그래서 한번 다문화 사회로 나타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써보자. 자, 일단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자면 일단 기업 다양한 문화 경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부정적 측면 그렇죠. 일자리 경쟁 심화,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작용 이렇게 기억 디귿 리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뭐 상당히 어려운 파트는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대응책이죠. 어떤 대비책입니다. 우리의 태도, 정서적인 어떤 정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태도, 가치관의 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주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반성해보고 더 나은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의식과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